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를 덮친 검은 금요일, 그 충격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26% 무너졌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입니다. 메모리 대장주 마이크론은 13.25% 폭락했고,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반가소에는 단 하나, 고용지표였습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숫자는 8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를 2배 넘게 웃돈 겁니다. 보통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 증시에 호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폭락으로 답했을까요? 답은 금리에 있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하루 만에 50%대에서 7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5%, 30년물은 5%를 넘어섰습니다. 정책에 민감한 이 년물 금리도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미래 가치로 평가받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AI와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브로드컴이 AI 매출 전망을 더 올리지 않은 겁니다. AI 호황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면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7.92%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6.2% 밀렸습니다. 마이크론은 13% 넘게, 인텔과 AMD는 11%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빚을 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온 기업일수록 낙폭이 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빚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대표주 오라클이 9.6% 가까이 빠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빅테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메타는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급락했습니다. 알파벳도 올해 자본 지출이 1,900억 달러, 작년에 2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쏟아붓는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뜨거웠던 암호화폐도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59,757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52.7%나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일부 팔았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매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투자처 자리를 AI에 내준 것도 자금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모두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빠져나온 돈은 경기 방어주로 흘러갔습니다. 제약과 헬스케어,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가 올랐고 다우지수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전형적인 순환매가 나타난 겁니다. 안전자산 안에서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상 기대에 오히려 하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고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완화 기대에 2% 안팎 내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MSCI 한국 지수 ETF는 무려 14.11% 급락했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한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불안합니다. 달러 원 환율은 서울시장에서 1,539원이었는데 야간 시장에서는 1,55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가 강해진 데다 다음 주 스페이스X 상장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팔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의 본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리가 만든 충격입니다. 너무 좋은 고용이 역설적으로 긴축 공포를 키웠고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AI와 반도체 암호화폐가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던지기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수급이 안정되는지를 확인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한 국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5분 경제였습니다. 끝.